이번 시간에는 10장 서술 통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한번 살펴보죠. Descriptive Statistics, 서술 통계. 표본의 샘플의 특성을 summarize,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여주는 통계이다. 모드, 최빈값, 변수의 측정값 중 도수가 가장 많은 측정값. 메디안, 중앙값. 측정값의 크기 순서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 mean, 평균. 측정값을 모두 합한 합한 후에 측정수로 나눈 값. squareness, 외도. 자료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 kurtosis, 첨도. 자료 분포의 뾰족한 정도. 산포도, dispersion, 각 측정값이 중심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 interquartile range, 4분위 범위, 제1 4분위 수와 제3 4분위 수의 차로 정의되는 통계량. 분산, variance,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분산과 같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단일 최빈값을 가지고 있고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값이 동일한 종 모양의 대칭형 분포를 의미하고 컨티전시 테이블, 분할표, 두 변수의 도수를 한 표에 나타내는 2차원적인 도수 분포.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강도에 대한 척도로서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 scatter plot, 산점도,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주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통계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SPSS, SAS입니다.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는 시카고 대학과 미국의 여론조사 센터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고 통계나 전산의 지식이 적어도 비교적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는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통계 분석 범위가 더 넓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SS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PSS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서술하고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서술 통계의 대표적인 예는 평균과 백분율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수의 서술 통계, 자료를 가공해서 얻는 서술적 지수를 통계량,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4분위 등은 통계량이고 실제 자료를 가공해서 구한 지수의 값, 즉 숫자는 통계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변수의 서술 통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가 도수 분포표입니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 도수 분포표는 관찰값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한 뒤 각 수치가 나타난 횟수를 세어서
원도표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장 낮은 값에서 높은 값의 순으로 배열해서 각 점수의 프리퀀시, 빈도와 백분율을 지시를 하죠. 그러면 SPSS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자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것을 그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고 아이디 뭐 그런 거 같은 거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SPSS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빈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의 대화 상자를 열고 빈도 분석 대화 상자에서 도표를 클릭하면 도표 유형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막대 도표, 영어로 bar chart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도표를 우리가 이제 파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파이, 히스토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명목형 변수인 경우는 막대 도표나 원도표를 선택하고 도표와 값의 빈도나 퍼센트를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막대 도표, 원도표, 뭐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 분포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수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빈도 퍼센트 그 다음에 누적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누적 퍼센트는 퍼센트를 100% 그러니까 퍼센트를 이제 100 이게 측정값의 100%의 비율이잖아요. 퍼센트가 100%를 서로 더한 게 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9.6하고 16.6을 더해서 96.2, 96.2하고 3.8을 더해서 100으로 나온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래프인데 그래프 등 그림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료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원 그래프 이렇게 해서 손쉽게 분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자료의 수가 방대한 경우에 그림이 표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히스토그램과 도수, 다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바 차트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변수 간의 비교가 주 목적이고 원그래프는 각 범주의 점유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막대 그래프는 수평 X축에는 각 범주의 값을 적고 그리고 Y축에는 빈도나 퍼센테이지 등의 값을 적어서 자, 빈도나 혹은 퍼센테이지 그래서 각 범주의 빈도를 막대 길이로 나타내는 방법을 바 차트라고 하죠. 막대의 폭은 동일하게 시작하고 되게 시작하는 점을 자, 막대의 폭은 어때요? 간격도 동일하죠. 시작점은 0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림을 보면 연령의 새로운 변수명을 20, 30, 40대로 재설정해서 1번은 20대, 2번은 30대, 3번은 40대. 요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2번 30대, 3번 40대를 의미하고 있고 그림 10-3은 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 그래프를 파이라고 했죠? 우리가 파이를 이렇게 쪼갠 것 같은 거. 자, 원 그래프는 이런 원의 면적을 이용해서 측정값의 크기를 표시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대체로 있다 26.6%. 그래서 어떤 측정 값의 크기를 표시를 하고 있고 전체 중에 일부를 표시하기에 좋은 도표나 한 원을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경우 작은 부분에서는 면적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두 집단의 비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로 명목형으로 측정된 자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명목형 변수에서 측정된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에요. 가로축에는 계급 구간, 계급의 구간, 세로축에는 도수나 상대 도수를 막대로 나타낸 그림인데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막대들이 어때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점이죠.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SPSS에서. 그 다음에 도수 다각형. 히스토그램은 시각적으로나 도수 분포표나 상대 도수 분포표보다 자료의 특징이나 분포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막대의 높이보다는 면적을 비교하게 되므로 계급 구간의 폭이 다른 경우에는 자료의 특징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값의 도수나 상대 도수 값을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다각형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가 도수 다각형이고 이것도 처음과 끝의 도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 10-7은 분기별 만족도 변화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인데 이 꺾은선 그래프는 반복이나 순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빈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족도를 분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만족도의 변화를 나타냈죠. 2분기에서 3분기에는 만족도의 증가가 많았죠. 다음 4분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이제 편집을 했을 때 남자가 1, 여자가 2. 이게 이제 명목 변수죠. 코딩했을 경우에 이제 클릭을 해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합니다. 주로 연속 변수의 자료를 요약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자료 요약에 사용되는 수치로는 대표값, 산포도, 분포 형태가 있습니다. 자, 대표값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들어있고요.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디스퍼저, 그 대표값의 중앙값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로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고 또 분포의 형태, 자, 이러한 분포의 형태, 이런 봉우리가 뾰족한지 완만한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첨도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외도 첨도, 분포의 모양에서 첫 번째 외도 첨도를 보면 분포의 모양을 보고 자, 대칭인지 그 다음에 비대칭인지 아래는 비대칭이죠. 혹은 뾰족한지 그 다음에 평평한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봉우리가 하나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를 나타내는 것. 봉우리가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를 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것. 그게 바로 외도 첨도인데 스퀘어너스, 외도는 자료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커토시스 첨도는 자료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의미하죠. 음의 외도를 다른 말로 부적 외도. 그러면 스퀘어너스 값이 0보다 작은 거죠. 그쵸? 이럴 경우에 자료는 어떨까 하면은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가 0인데 이 외도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어때요? 오른쪽은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꼬리의 기울기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것을 부적 외도라고 하고 0보다 작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정적 외도는 꼬리의 분포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양의 수로 플러스 순으로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꼬리의 분포가 늘어져 있을 경우 정적 외도라고 하고 이때 0보다 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외도가 0과 같다. 이것은 이 기울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포개었을 때 딱 맞추어지는 그러니까 대칭이죠. 서로 시메트리. 이게 바로 외도가 0이고 만약에 부적 외도하고 정적 외도는 양쪽이 어때요? 비대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첨도는 만약에 음의 첨도다. 그래서 커투시스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보다 이게 정규 분포보다 완만한 봉우리예요. 그러면 K가 0인 경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외도가 0이고 K가 0일 경우에 정규 분포와 같은 봉우리. 양의 첨도, 급첨이라고 하는 것은 K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정규 분포보다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자료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포의 형태에서 자,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값이 같은 종 모양의 대칭 분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통계 분석 시 모집단의 분포를 대부분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고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통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표본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유방암 환자의 불안이나 불면증을 조사한다. 그러면은 이 표본의 수가 연구 대상자의 수가 이게 N은 넘버거든요. 30보다 크거나 작을 때 그래서 표본의 수가 30이 넘으면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연구 대상자의 표본의 수가 한 30명은 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통계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모든 표본의 표본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규 분포 여부를
확인하려면 SPSS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선택을 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클릭해서 종속 변수로 지정한 후에 도표를 클릭하여 줄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 검정과 함께 정교성 도표를 체크를 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분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값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걸 G 분포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자, 평균이 여기가 0이에요. 뮤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의미해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 그러니까 뮤를 평균, 뮤라고 읽고 이거는 시그마라고 해요. 분산을 1일 경우, 그럼 P는 이건 면적이거든요. 0.3413이면은 요 면적이 34.13%예요. 근데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고 소수점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 0.3413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포의 위치, 첫 번째 평균, 미인이라고 하는데 전체 자료의 합을 표본수로 나눈 값이죠. 일반적으로 연속 변수의 중심 경향성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앙값, 메디안은 순위의 개념으로서 전체 자료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오는 값이에요. 즉 측정 값의 크기 순서 중 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하죠. 그래서 6이 여기에서는 중앙값 또는 중위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모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값, 3이죠. 명목 변수의 중심 경향성을 측정할 때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이 관찰된 값은 2회로 관찰된 3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값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산포도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전체적인 퍼짐, 분포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측정 값이 중심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variance, 분산,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분산하고 표준 편차, 4분위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분산이란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표준 편차란 분산과 같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죠. 이러한 표준 편차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와 같은 연속 변수에서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기하고 SD로 표기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시할 때는 그리스 문자, 자, 시그마로 표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는 측정값과 평균값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4례수로 나누어 다시 루트 제곱근을 구한 것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이런 거를 다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이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직접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SPSS에서 해당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측정값이나 XI 측정값, X바 평균, N 표본수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 줍니다.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이 다른 두 정규 분포,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른 세 정규 분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중에서 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4분위 범위가 있습니다. 1,4분위수와 제3,4분위수의 차로 정의되는 통계량인데 전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후 전체를 4등분한 값이죠. 그래서 Q1은 25%, Q2면은 50%죠. Q3은 75%. 그러니까 1,4분위수는 4분의 1 지점 25%, 2,4분위수는 4분의 2 지점 50%, 3,4분위수는 4분의 3 지점인 75%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의 수준과 서술 통계, 명목 척도는 대표값으로는 최빈값을 선택하고 평균은 의미가 없죠. 남자하고 여자, 동네 이름, 그쵸? 학교 이름 이런 거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값은 최빈값, 산포도는 도수의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표시를 하고요. 서열 척도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선택하고 이것도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산포도는 범위와 4분위 범위로 측정을 하고 등간이나 비율 척도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선택하고 자료의 형태가 좌우 대칭형이 아닌 경우 중위수를 대표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원 변수였고 두 번째는 이원 변수의 서술 통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